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어젯밤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사용한 흉기입니다. 바로 칼날만 80cm에 달하는 장검, 일본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폐혈성 쇼크,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더라고요. 당시 소란스럽던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사건 난 이후로 봤어요. 뭐 경찰차도 많이 왔었고 범인은 이미 집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피해자 이제 피 엄청 흘리고 구급대원이 이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막 처치하고 계셨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정기환 씨 말로는 이제 이만한 칼로 찔렀다고 일본도 찔렀다고요. 박 변호사님, 아이들이 그 현장을 다 목격을 했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거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관리실의 경비원은 출근을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많이 크게 생겼을 것 같고 한 입주민은 조용한 아파트인데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깜짝 놀랐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고 하고요. 가장 문제가 아이들입니다. 아파트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공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10대 어린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갔는데 그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범행 현장에 피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나 이 현장 관리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범인이 범행 직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공동 현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곳곳에 또 혈흔을 다 묻혀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정말 황망한 분들은 유족들이겠죠. 허탈감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생때 같은 아들입니다. 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아들 보고요. 생때 같은 아들이 내가 24년 반대를 지키는 않나 봐. 근데 이 정신 나간 칼을 가버린 것도 무슨 원한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찔렀다는 거야, 칼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야, 얘가. 지 핸드폰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이를 눌렀는데 그 일일이가 먹히겠어? 말도 못하지. 그 피가 막 흘리고 죽을 지경인데. 자, 교수님, 이게 진짜 그냥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가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어떤 흉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예 가방에다가 칼을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 두 아들을 가진 가정적인 아빠였고 그리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너무나 진짜 이거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건데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해자 피해자는 서로 그 아파트 근처에 살면서 얼굴만 좀 알고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전에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당시 흡연 중이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와가지고 몇 마디를 했다라고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에 이제 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 목격자에 의하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피를 흘리고 약 5m 정도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도주를 했고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그 와중에도 이 가해자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따라와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의 추정 사인은 다발성 열창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즉 피를 갖다 많이 흘린 것이죠. 그리고 몸 군데군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처가 많아서 이 출혈이 심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도망치는데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속 그 일본도를 휘둘렀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파트 한복판에서 80cm 길이나 되는 그 장검을 들고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검류, 화약류 이런 것들은 다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도검 같은 경우 15cm 이상을 넘으면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허가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뭐 정신질환 같은 게 없다라는 신체 검사서, 그리고 어디서 난 건지 출처 증명서를 이것만 있으면 발급이 되고요. 뭐 1m 넘는 장검을 그렇게 사람들이 가질 이유가 뭐야? 근데 여기 소지 허가 중에 전시 목적, 장식용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로 허가를 받는 거고, 지금 이 가해자 역시 지난 1월에 경찰에 장식용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걸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가해자가 뭐 정신질환도 없었고 범죄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고요. 게다가 뭐 기왕에 소지허가증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이렇게 허가가 받죠. 그냥 5년마다 갱신만 하면 되고요. 딱히 별도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맡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보통 이렇게 원한 관계도 없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공격해서 살해를 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이 과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뭔가 사전 징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이 가해 남성이 평소에도 다소 무례하고 언행이 좋지 못해서 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에 따르면 일본도를 들고 나와서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 와우. 이런 말을 건네기도 세상에. 했다고 하고요. 또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하던 관리인은 헬스장에서 혼자 욕을 하고 상태도 안 좋아 보였다며 다른 회원들에게 운동기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해 남성은 모 대기업에 다니던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지난달 직장 상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불미스럽게 퇴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시설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녀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시한폭탄 같은 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정식과 병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지금 체포가 난 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일단 경찰에서는 마약류도 의심스러워서 간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신체를 압수수색해서 이 모발, 소변 이런 걸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그렇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금 소지 요구를 올해 1월에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 전으로 뭔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조선 그리고 또 뭡니까? 서현역 흉기 난동, 조선 칼부림 사건, 또 최종윤 사건, 이게 정확히 딱 1년 전 이맘때 정말 더운 날씨에 정말 그 맥락을 알 수 없었던 칼부림 사건들이 막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전해드렸었는데, 뭐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 날씨 요인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고 말이죠. 일단 이제 그 범죄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 로버트 바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온도 상승과 공격성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격성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온도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낮은 온도이면 오히려 더 감소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바로 이제 온도와 그리고 이제 무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온도도 온도지만 이 사람은 무기 효과가 뭔가 금년도 1월 달에 이 칼을 갖다가 장식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어떤 공격성을 좀 풀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저게 놀이터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비가 있기도 전에 그 가방에다가 그 칼을 넣어서 이 아파트를 배회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또 개인이 처한 환경적인 요인, 어떤 것이 있냐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실직을 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21년도에 뭐 이혼 소송을 해오던 아내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는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서 뭐 이런 일본도로 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지난해 그 주차 시비로 인해 가지고 뭐 한 70대가 일본도로 또 그 어떤 피해자를 살해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좌우간 뭐 무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경찰의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뭔가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날씨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